최근 중국의 열병식 행사에서 예기치 못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푸틴과 시진핑이 행사장을 함께 걸으며 나눈 대화가 생방송 마이크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 주제는 안보나 경제가 아니라 장기 이식과 영생이었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공산권의 권력이 이제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생명 그 자체를 지배하려 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불로장생은 더 이상 신화가 아닙니다. 진시황이 불사의 약을 찾아 한반도까지 사신을 보냈던 것처럼 현대의 권력자들 역시 각자의 불로초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에는 이러한 권력의 욕망이 숨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 급증한 장기 이식 건수, 그리고 한국의 의료기관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폭증은 단순한 의료 관광이 아니라 시진핑에게 맞는 장기를 찾기 위한 조직적 활동일 수 있다는 음모론을 불러왔습니다. 권력자가 인간의 한계를 넘는 불멸을 추구할 때 그 탐욕은 필연적으로 범죄를 낳습니다. 장기 이식 산업은 이미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변질되었으며 그 그림자는 국경 너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부패는 이제 금전적 비리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는 집단 부패에 이은 집단 장기 이식 체제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의 장기 공급원은 사형수와 정치범, 티베트인과 위구르족, 파룬궁 수련자들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아동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공산당 고위층의 평균 수명은 비정상적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들의 통치 목표는 체제의 안정이 아니라 육체의 생존이 되었고, 이는 마오쩌둥 시대에 권력 유전학 실험이 다시 부활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981 리더 그룹 건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2005년 북경의 301 병원, 즉 인민해방군 총의원이 주관 기관으로 지정되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곳은 공산당 지도부의 생명과 건강을 관리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군사의학연구소와 병원이 결합해 국가 차원의 생명 연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3가지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건강 촉진 공정, 청년 부활 공정, 150세 장수 공정이 그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공산당 고위층의 수명을 150세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욕망의 결정체입니다. 이 체제의 본질은 국가가 아닌 권력의 불멸 실험입니다. 2019년 9월 중국 공산당은 위챗을 통해 981 공정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부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영상에는 장기 이식을 통한 수명 연장에 성공했고 150세 장수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당 간부 전용 내부 보고용이었으나 한 내부 인원이 이를 외부로 유출하면서 단 몇 시간 만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이후 그 장기는 어디서 오는가, 누가 희생되는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고 온라인은 분노와 충격으로 들끓었습니다. 결국 당국은 다음 날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공식 문서에서 150세 장수 공정 항목을 아예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불멸 실험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의 고위 관료들은 생명 연장을 위한 실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뿌리는 마오쩌둥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대 통신조는 마오 주석은 150세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선전 문구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청년들의 피를 고위 간부들에게 수혈하는 비윤리적 실험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는 권력의 영속을 생명 연장으로 연결시키려는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이후 개혁개방으로 의료기술이 발전하자 중국은 사형수와 정치범의 장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생체 공급망을 관리하는 구조로 발전하면서 장기 이식은 국가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공산당 고위층의 수명은 일반 인구보다 20년 이상 길어졌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청소년과 아동까지 대상이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열병식에서 포착된 시진핑과 푸틴의 대화는 실수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세기 안에 150세까지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시진핑의 말은 내부에서 진행 중인 장수 프로젝트를 은근히 드러내는 메시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외교적 포섭 방식은 4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 미인계, 장기 이식, 자녀 교육입니다.
만약 이번 발언이 의도적이었다면 그것은 세 번째 단계, 즉 장기 이식 네트워크를 통한 포섭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는 150세까지 산다. 너희도 이 시스템에 들어오라 라는 유혹이자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장기 이식 사업을 공개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과거 후진타오 시절까지만 해도 음성적으로 운영되던 이 사업은 이제 전국적 병원망과 함께 합법화되었습니다. 신장 지역에만 새로 생긴 장기 이식 전문 병원이 6곳에 달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료 기술력의 진보로 포장해 국제적 비난을 무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참혹한 인권 침해가 존재합니다. 정치범, 소수민족, 심지어 아동들까지 장기 공급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 실종된 어린이 사례 중 다수가 장기 밀매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지난 5월 파룬궁 보호법을 통과시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안은 강제 장기 적출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의 자산 동결, 비자 금지, 최대 20년형까지의 처벌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미 늦었다고 지적합니다. 시진핑 체제는 이식 시스템을 완전히 공개적인 국가 산업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장기 이식은 이제 권력 유지의 도구이자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목적은 현존하는 다른 국가 정상들보다 오래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석 자리에 오른 이후 장기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의 규율을 바꾸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들을 숙청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초장기 집권을 위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가 바로 건강한 신체입니다. 시진핑이 중국 권력의 중심에 있는 한 이 야욕은 절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장기 공급원과 시장이 생겨나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이 닿는 모든 국가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인간의 생명을 도구로 삼는 공산당 체제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실종, 파룬궁의 학살, 지도자들의 장수 집착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은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영생을 위한 산업입니다. 결국 시진핑의 150세 발언은 말실수가 아니라 권력이 영생을 추구한다는 공산당 체제의 본질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권력이 생명을 지배하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인간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피와 장기로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가 될 뿐입니다. 중국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둠이 이미 국경 밖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우리 곁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도 자본도 아닌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윤리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문명은 다시 야만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